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정의당 진주시 지역위원회 김용국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조치를 요구하셨는데요. 이렇게 폐원 조치를 촉구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5월 31일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푸른색 어린이집 상습 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의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원장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예.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학대 사건이 알려진 후 푸른색 어린이집 원장의 거짓말, 처벌 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재원 중인 학부모들에게 받는 행태 등을 자세하게 폭로했습니다. 예. 푸른색 어린이집의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십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조명이 묻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당시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가 그때 엄격하게 처벌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푸른색 어린이집은 폐원 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폐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하시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아예 폐원 조치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폐원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폐원 조치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네. 진주시는 피해 장애 아동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가오동에 국공립 장애 아동 전담 어린이집 혹은 통합 어린이집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5월 31일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푸른색 어린이집은 기자들에게만 사과문을 배포했는데요. 사과문은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들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 순서에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언론 플레이 성격이 짙은 사과문으로 보이고요. 언론보다 피해 장애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푸른색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등원 중지를 갑자기 통보했습니다. 예. 진주시는 푸른색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9월부터 예정하고 있었고 9월부터 재원 아동을 상봉동 소재 통합 어린이집으로 전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푸른색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조리사, 버스 기사 등 11명이 전원 사직 의사를 표해서 재원 아동 등원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해당 원장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면직 통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표한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진주시는 보도자를 통해서 6월 1일 오전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 상황과 관련해 어린이집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로 원장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주시는 종일반 재원 아동 7명 외에도 방과 후 아동 12명이 이곳 어린이집을 이용해 왔음을 밝히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방과 후 교실 이용, 방과 후 지원 서비스센터 이용 등을 안내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신설될 경우에 바로 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진주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진주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시설이 부족하여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서라도 확충해 나가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진주시청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셨어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진주시는 작년 12월에 경찰로부터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 진주시는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경찰 수사에만 맡겨놓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진주시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 장애 아동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죠. 예.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의 사후 대처가 좀 미흡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진주시는 해당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 진주시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작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일어났지만 지역에서는 이 사건이 올해 5월 중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가 해당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의도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숨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몇 년 전에도 진주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진주시가 대외적인 성과로 내세우며 여러 가지 정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숨긴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현재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샘 어린이집의 상습적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진주시 아동보육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 진주시의회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출석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진주시의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어떤가요? 네. 해당 사건이 올해 5월 중순 언론 보도를 통해 진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예. 지난 5월 31일 피해 장애아동 학부모와 진주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간담회에서 제가 진주시의회 윤성강 경제복지위원장에게 진주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의회에 제대로 업무보고를 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예. 윤성강 경제복지위원장은 진주시가 시의회에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요. 그래서 제가 윤성강 경제복지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진주시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예. 진주시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푸른색 어린이집 원장에게 상습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예. 하지만 스트레스 등으로 원장이 병원에 입원하여 진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병원 입원으로 보이고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인 푸른샘 어린이집은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진주시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는 푸른샘 어린이집 원장의 이런 행태를 보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런 어린이 학대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5월 31일 피해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진주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면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을 어린이집 내부 사람이 아니라 원외의 제3자가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어린이집 내부 직원이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이 되려면 법을 개정해서 어린이집 외부의 제3자가 CCTV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할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린이집 외부의 제3자가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CTV 모니터링이 되도록 법 개정이 네.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군요. 그리고 학대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후 조치도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 혹은 가해 지목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진주시는 경찰의 수사에만 맡겨놓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른샘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 중인 학부모들에게 처벌 불응서와 선처 탄원서를 받는 등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은 학대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 발표를 부시장이 했습니다. 진주시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조규일 시장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조규일 시장이 피해 장애아동 학부모들을 만나서 관련 요청 사항을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책임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 있게 끝까지 해결하는 모습 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